위대한 네트워커의 삼위일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구범 강경수 님이시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얇은 리더십 책인데 제가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사실 성경에서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동양에선 천지인 사상이 있죠. 하늘, 땅,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삶으로 보면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간 저의 모습도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현재 나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내가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이기도 하고 형제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된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인간관계 중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터가 아니라 네트워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다 더 멋진 네트워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3위는 일단 리더십, 또 팔로워십, 메이트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네트워커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형제 라인의 위치에 동시에 있게 될 거예요. 아직 내가 파트너가 없어서 스폰서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동시성상에 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챕터는 총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리더십 부분에서는 신뢰, 경청, 시스템의 내용이 있고 팔로워십에서는 복제, 믿음, 자기 쇄신,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제 라인의 메이트십에서는 배려, 승승, 사랑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각 챕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리더십에서는 신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팔로워십에서는 복제, 메이트십에서는 승승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의 리더십이에요. 신뢰의 내용인데 기초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 사상 누각처럼 오래 갈 수 없다. 축성도 어렵지만 수성은 더 어려운 것이다. 굉장히 어렵게 말했지만 사실 기초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세워지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축성, 성을 쌓는 것도 어렵지만 쌓고 나서 다시 수성을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의 기초는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형성하는 2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품과 역량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회사에서 이제 A팀장이 이끌고 있는 팀원들은 이제 A팀장은 굉장히 경청을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지만 성과 창출이 기대 이하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팀장님이에요. 근데 B팀장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심지어 팀원의 공까지 자기 공으로 둔갑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과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랑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신뢰를 형성하는 2가지 요소인 성품과 역량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량을 갖추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성품 또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서 바로 운명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고 해요.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습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을 바꾸는 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겠죠. 일주일, 하루, 작심삼일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습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21일, 최소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공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정말 쉽게 만들어지죠. 나쁜 습관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힘들게 만들어지지만 살아가는데 무척 편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변하면 성품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리더십의 자리가 바로 이 성품입니다. 요새 직장에서는 옛날에는 일을 잘하는 리더를 선택했다면 요새는 비윤리적인 리더는 리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좋은 습관들을 꾸준하게 최소 21일 이상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돈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또한 건강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을 잃는 것보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신뢰에 대해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신뢰의 양을 감정은행 계좌라고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입은 신뢰가 쌓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출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하는 일들은 이렇게 7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작은 일에 대한 관심과 친절, 예의. 사람들은 큰 일보다 오히려 작은 일에 훨씬 더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작은 일로 또 성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남을 이해한 후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킨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의견을 이 사람한테 주입하고 싶어하고 강요하고 싶어하죠. 이렇게 되면 감정은행에 예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킨다입니다.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약속을 지키셔야 하고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되게 재밌고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같이 있지 않을 때 나에 대한 험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신뢰가 쌓일 수가 없게 됩니다.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다. 리더는 항상 명확한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가 만약에 그 장소에 오는 게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언가 약속을 잡을 때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나죠? 이게 아니라 약속을 정확히 정하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6번째로는 사과하거나 용서한다. 인간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후속의 문제인데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용서를 해주는 게 신뢰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는 I 메시지 피드백을 준다인데요.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할 때 당신은 이래서 틀렸어요. 너는 이게 문제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이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행 계좌와 감정 은행 계좌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은행 계좌는 내가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예입을 하면 잔고가 똑같죠.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 뿐이니까. 하지만 감정은행 계좌는 감정이잖아요. 숫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인출이 일어난 후에 예입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대1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출행위가 한 개 일어나면 예입행위를 5개 이상을 해야지만 그게 같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죠? 불이 막 나오는 거. 감정은행 계좌에서 절대 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출을 하게 된다는 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인출하지 마시고 항상 예입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항상 예입을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던 신뢰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팔로워십인데요. 팔로워십의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가르쳐 주지만 일반적인 성공 또는 인격의 완성 등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조직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일반적인 사업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나의 목, 조직의 목은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가져가야 할 몫이 커진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마 잘 모르고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팔로워십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성공을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확실하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매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의 경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올바른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이 사업을 선택했으면 어떤 길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인지도 스폰서의 안내와 도움, 그리고 교육 등을 참고하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 즉, 스폰서나 리더의 성공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성공 시스템을 따를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길이 훨씬 더 나을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고 어떠한 성공 시스템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시스템이 아닌 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과연 나의 파트너들도 나처럼 따라할 수 있을지를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없으면 성공 시스템이 되기가 어렵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나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시스템이 될 수가 없겠죠. 시스템은 단순해야 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복잡한 것은 힘이 없다. 단순한 것이 힘이 있다. 진리는 초등학생이면 다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내용, 성공 시스템은 초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생소한 일일 뿐이기 때문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티븐 코비는 리더는 남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반드시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게 읽었던 파트인데요. 훌륭한 리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팔로워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요. 그런 동영상이 어떠한 이렇게 공원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춤을 추면서 아니면 그냥 뛰어나가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지만 누군가 한 명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팔로워가 한 명 생긴 거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그 팔로워 뒤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는 리더 사업자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팔로워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는 3가지 유형을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가 10%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기에 봉착해서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리더십이 길러진 리더가 5%라고 합니다. 이 수치에 굉장히 놀랐어요. 5%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수치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의 리더는 바로 상위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 리더인 거예요. 여기서 2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상위 리더의 존재와 중요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제와 복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복제는 원본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요. 복사는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듀플리케이션, 복제이지 카피가 아니다. 카피는 오리지널이 아니며 영혼이 없다. 듀플리케이션은 2번째 오리지널이며 영혼이 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사한 종이를 계속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흐린 종이가 나오게 될 거고 언젠가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와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재창조된 내가 또 다른 복제의 원판, 즉 오리지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원판이 계속 복제되어 그룹이 커져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복제를 해야 되고 또 나를 제대로 복제할 수 있는 파트너, 그룹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공은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영혼도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성공은 없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영혼도 없이 정말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삶에서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영혼이 없이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이 아주 밝은 생각이면 영혼이 밝은 영혼이 되겠죠. 아니 반대로 또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또 어두운 색깔로 물들어 가는 걸 의미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복제하는가가 내 파트너의 미래와 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한다.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 복제에는 원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팔로워십의 핵심입니다.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스폰서로부터 리더로 선택이 됐고 인정을 받았으면 나는 리더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스폰서 사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리더를 키워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제의 원판이 되셔야 하고 원판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형제 라인의 메이트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승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승승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일한 성공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일방 한쪽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효율성은 굉장히 단기적인 이야기고 효과성은 장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성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승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승이 안 된다면, 즉 패승이 될 것 같다면 그 관계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승승 또는 무거래의 개념입니다. 승승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나는 무조건 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을 잡지 않고 패를 잡는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승승의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전히 승승으로 형성된 신개념이다. 그래서 회사와 사업자를 승승의 개념으로 봤을 때 회사는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날수록 성장해 나갈 거고요. 사업자는 무점포,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또 상품과 보상 플랜의 관계도 승승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상품일지라도 보상 플랜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고,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상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보상 플랜 또한 승승이 될 수가 없겠죠. 스폰서와 파트너 개념이 정말 완전한 승승 관계인데요. 스폰서는 좋은 파트너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고, 또 파트너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조직을 길러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승승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승패, 패승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see to get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결정하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폰서나 파트너 관계를 예를 들어보자면 승승의 관계가 아니라 승패의 관계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한 행동의 결과로 얻는 보상, 얻는 결과는 당연히 승패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 즉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작은 결과를 원하면 행동을 바꾸지만 큰 결과를 원하면 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결과를 내가 원한다면 행동을 바꾸시면 되고요. 내가 보다 큰 결과,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보는 시각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승승으로 보이고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승패로 보인다.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나누고 나누어도 나의 몫이 항상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가 당연히 없고 나눠주다 보면 나의 몫이 없을 거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갖춘 사람은 승승의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외적 성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승패 또는 패승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적 성품은 사랑, 용기, 성실, 정직을 의미하고요. 외적 성격은 언변이나 이미지, 스킬 같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성품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라인과 형제 라인은 그럼 어떠한 관계일까요? 승승일까요? 아니면 승패 또는 패승일까요? 형제 라인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내 라인은 건재하니까 괜찮으니까 잘 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의 라인도 위험할 수 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생각의 씨앗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형제 라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언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제 라인을 승승으로 보느냐 승패로 보느냐에 따라 형제 라인 사업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거고요. 그거를 또 나의 파트너들이 보고 배우게 되겠죠. 이제 나로부터 시작한 레그에서도 형제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형제 라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따르게 할 것인가, 올바른 리더의 시각, 태도, 행동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항상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리더로서 갖춰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나와 형제 라인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내가 파트너, 팔로워로서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을 또 복제시키고 복제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더 특화된 내용만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까 총 9개가 나오죠, 내용이. 그 9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다 멋진 리더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굉장히 얇지만 이 한 권으로 리더십을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고요. 한번 읽으시고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오늘 모두 다 이 책, 소개받은 이 책 구입하셔서 3월달 한 달 동안 읽으시고 더 멋진 리더로서 더 즐겁고 멋진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즐거운 리더로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